만약에 갤럭시가 aptX HD를 탑재를 해줬다면 한국 시장에서는 엑센텀의 메리트가 더 컸을 텐데 조금 더 선명한 사운드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느낌이 빡 오지 않죠? 안녕하세요, 영디비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제나이저 엑센텀 플러스입니다. 출시 소식은 꽤 일찍 들렸는데 리뷰가 많이 늦었네요. 그런데 요즘 갑자기 날씨가 많이 더워지지 않았나요? 그래서 누가 헤드폰을 쓰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거리에 헤드폰 착용하시는 분이 많아서 조금 놀랐습니다. 아직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엑센텀 플러스가 출시해서 엑센텀은 단종인가 하실 수도 있는데 단종이 아니고 라인업이 나뉘어서 계속 판매한다고 합니다. 이 엑센텀 플러스는 엑센텀과 어떤 점이 다른지 살펴보고 어떤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을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박스는 엑센텀과 비교하면 가로폭이 살짝 작아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두께는 또 살짝 늘어났어요. 이유는 내부에 보면은 캐링 케이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엑센텀은 여기 가로폭이 좀 여유가 있던 편이었어요. 이 엑센텀이 휴대용인데 캐링 케이스가 없었다는 아쉬움이 좀 있었죠. 이렇게 캐링 케이스가 추가되면서 제 생각에 대략 한 5만원 정도 가격이 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캐링 케이스는 슬림하고 좋아 보입니다. 패브릭 재질이고 헤드폰 컬러와 맞춘 디자인입니다. 케이스를 열어보면 헤드폰이 나오는데 여기 유선 케이블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제는 배터리가 없으면 유선으로도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C타입 충전 케이블도 있는데 이 헤드폰 색상과 매칭을 아주 잘 해놨네요. 헤드폰을 처음에 열어보면 이렇게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이쪽은 스마트 컨트롤 앱을 안내하는 QR코드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터치패드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엑센텀 플러스 컬러는 블랙과 화이트 두 가지 색상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이렇게 헤드폰 디자인을 보면 엑센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이 하우징에 여기 라인이 하나 생겨있죠? 여기 라인이 생기면서 모멘텀 4와 비슷한 느낌이 나네요. 엑센텀과 모멘텀 4를 섞은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블랙에서의 차이점을 찾자면 로고 색상이 바뀌었습니다. 블랙에서 실버로 바뀌었어요. 화이트 색상을 보면 화이트 색상도 아주 깔끔하게 잘 나왔죠. 그런데 이 두 제품에서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엑센텀은 버튼이 많은데 엑센텀 플러스는 버튼이 하나밖에 없어요. 아까 스티커로 봤듯이 이 오른쪽 하우징에 터치 기능이 탑재되었습니다. 이 터치가 겨울에는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평소에는 확실히 편리하거든요. 이 곡 탐색이나 볼륨 조절이 아주 편리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이 전화가 왔을 때 앞으로 하면 전화를 받는 것이고 뒤로 하면 거절이니까 이거는 꼭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헤드밴드는 쿠션과 실리콘으로 마감해놨는데 아주 깔끔합니다. 그리고 이어 패드는 저반발 메모리 폼으로 엑센텀과 같이 착용감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이어 패드를 잠깐 뜯어볼게요. 이번에도 내부 마감은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형태는 엑센텀과 거의 비슷하죠. 여기 EVA도 깔끔하게 잘 붙여놨고요. 그리고 이번 엑센텀 플러스에서 다른 점이 하나 또 보이는데 여기 착용 감지 센서가 추가되었습니다. 주로 고가 헤드폰에 있는 기능이죠. 자, 제가 착용한 모습입니다. 다음 화이트 색상입니다. 이 제나이저가 역사가 깊은 회사라서 그런지 확실히 착용감이 좋은 편이에요. 엑센텀 플러스는 기존 엑센텀과 같은 블루투스 5.2 버전을 탑재했습니다. 멀티페링과 멀티포인트도 당연히 지원합니다. 여기까지는 차이가 없죠. 하지만 코덱에서 차이가 납니다. 엑센텀은 기본 SBC와 AAC 코덱에 aptX와 aptX HD까지 지원했었는데 엑센텀 플러스는 aptX 어댑티브까지 지원합니다. 이 정도면 메인 칩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라이센스를 추가해서 탑재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도 비용이 추가되었다고 볼 수 있죠. 자, 제나이저 앱을 지원합니다. 앱은 스마트 컨트롤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냥 제나이저라고 하면은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커넥트나 컨트롤 붙은 이름이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브랜드명이 가장 떠올리고 찾기가 쉽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단 이 앱은 엑센텀에서 큰 변화는 없습니다. 여기 배터리량을 확인할 수 있고 멀티 포인트를 지원해서 연결된 제품 확인 및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여기 내 사운드에는 5밴드 EQ를 지원합니다. EQ 사전 설정도 이렇게 있고요. 베이스 부스트와 팟캐스트도 있습니다. 당연히 커스텀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사운드 개인 설정 메뉴가 있는데 이 사운드 개인 설정으로 취향에 맞는 사운드를 만들기가 아주 편리하고 쉽습니다. 이거 한번 사용해보세요. 여기 있는 사운드존은 위치 기반으로 이 소음 제어나 이퀄라이저를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이렇게 ANC를 설정하는 메뉴가 있고 설정을 눌러보면
바람 잡음 감소와 전화통화 설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정에 들어가 보면 다른 메뉴들이 있는데 여기 컴포트 컬은 기존에 있던 메뉴고 여기 새로 생긴 기능이 나왔습니다. 바로 온헤드 감지. 이 착용 센서가 추가되면서 온헤드 감지 기능이 생겼어요. 스마트 AC 정지는 헤드폰을 벗으면 노래를 멈추는 기능이죠. 그리고 전화 자동 응답은 전화가 왔을 때 헤드폰을 착용하면 전화를 바로 받는 기능입니다. 헤드폰 착용하면 전화를 바로 받기 때문에 이 설정은 주의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딜레이를 보겠습니다. 아이폰 기본 302ms, Z 폴드 기본 226ms입니다. 그리고 유튜브 앱을 실행하면 아이폰 72ms, Z 폴드 89ms로 기존 엑센텀과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FTX 어댑티브를 탑재했죠. 어댑티브가 96kHz로 변경이 안 되는 것으로 보아 로우 레이턴시로 작동하는 것으로 세팅이 되어 있나 봅니다. FTX 어댑티브에서 69ms로 상당히 빠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FTX 어댑티브를 사용하면 지원이 상당히 빨라져서 게임도 어느 정도 가능해 보입니다. 다음 구동 시간을 보겠습니다. 구동 시간은 ANC를 켠 상태로 50시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엑센텀과 같은 구동 시간입니다. 참고로 ANC 기능은 끌 수가 없어서 전체 50시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급속 충전 기능도 10분 충전에 5시간 사용이 가능한데 이것도 엑센텀과 같습니다. 다음 통화 성능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통화용 마이크도 이 오른쪽에 2개 있는 게 똑같아요. 엑센텀과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통화 녹음 먼저 들려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네, 연길입니다. 저는 지금 제 나이저 엑센텀을 착용하고 통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용한 사무실 환경입니다. 네, 연길입니다. 저는 지금 제 나이저 엑센텀 플러스를 착용하고 통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용한 사무실 환경입니다. 네, 연길입니다. 저는 지금 제 나이저 엑센텀을 착용하고 통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끄러운 지하철 환경입니다. 네, 연길입니다. 저는 지금 제 나이저 엑센텀 플러스를 착용하고 통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끄러운 지하철 환경입니다. 잘 들어보셨나요? 조용한 곳에서는 확실히 목소리가 아주 깔끔하게 잘 들리네요. 시끄러운 곳에서는 큰 차이는 아니지만 아주 살짝 미묘하게 개선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두 제품 모두 전반적으로 외부 노이즈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고 시끄러운 곳에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정도죠. 그래도 목소리 전달이 깔끔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듣기에는 어떠셨나요? ANC 성능을 보겠습니다. 엑센텀은 하이브리드 ANC였고 이번 엑센텀 플러스는 적응형 하이브리드 ANC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외부 마이크를 보면 엑센텀은 통화용 마이크와 ANC 마이크를 같이 사용했는데 엑센텀 플러스는 마이크를 분리했습니다. 이 차이가 어떤 차이를 만들어줄지 비교 녹음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인분이 닫을 때 무리하게 승차 실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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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어보셨나요? 엑센텀의 경우 ANC 기능이 탑재되었다는 정도였는데 이번에 엑센텀 플러스는 ANC 기능이 확실하게 작동한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드라이버는 동일한데 성능이 좋아졌어요. 아닌데 하는 소리가 더 커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듯 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인분이 닫을 때 무리하게 승차 실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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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하는 소리는 고음 대역이죠. 엑센텀 플러스가 저음을 더 캔슬링, 즉 저음 소음을 더 없애면서 고음이 남아서 그렇게 들렸던 겁니다. 영상 가운데 레벨 리미터를 보면 더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어디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그래프를 보여드릴게요. 파란색이 엑센텀, 빨간색이 엑센텀 플러스입니다. 점선은 차음성이고 실선은 ANC까지 포함한 성능입니다. 점선을 보면 차이가 거의 없죠. 그런데 실선을 보면 저음 대역에서 성능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 저음에서 보이는 노캔 성능 차이가 사운드로 느껴졌던 거죠. 이번에 확실히 ANC가 작동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플러스가 ANC 성능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ANC에서 주변 소리 모드로 전환하면 화이트 노이즈가 살짝 들립니다. 외부 소리는 잘 들리는데 작동음이 살짝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른쪽 터치패드를 2번 터치하면 ANC와 주변 소리 모두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음 사운드를 보겠습니다. 드라이버는 37파이 SYS32로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aptX 어댑티브가 탑재되었죠. 만약에 갤럭시가 aptX HD를 탑재를 해줬다면 한국 시장에서는 엑센텀의 메리트가 더 컸을 텐데 아쉽게도 아직 aptX HD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확실히 aptX 어댑티브를 탑재한 엑센텀 플러스가 더 메리트가 생겼다고 볼 수 있어요. 이 aptX 어댑티브가 되는 스마트폰이나 동굴을 사용하면 좋은 음질과 저지연 모두를 누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단순히 코덱의 변화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운드에도 약간의 차이가 생겼어요. 이 사운드 튜닝이 살짝 달라졌더라고요. 기존 엑센텀은 저음이 강조된 웜틸트 스타일이었죠. 이번 엑센텀 플러스는 저음 강조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음에 있던 딥을 없앴어요. 이 기존 저음 양감에 고음을 좀 더 살리면서 조금 더 선명한 사운드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느낌이 빡 오지 않죠? 측정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올리브 웰트 타겟을 적용한 그래프입니다. 파란색이 엑센텀, 빨간색이 엑센텀 플러스예요. 극점을 보면 플러스가 조금 더 강조되어 있는데 여기 2에서 4kHz의 딥이 거의 없어졌죠. 이 고음 대역이 전반적으로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로우 그래프를 볼게요. 이 로우 그래프를 봐도 고음이 전반적으로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어요. 기존의 저음 양감은 그대로 두고 고음을 살려서 해상도를 조금 더 좋게 만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단순히 코덱만 좋아진 것이 아니라 사운드도 전반적으로 해상도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 보컬 음색이 살아나는 것을 들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유선을 지원하죠. 유선 연결의 경우 전원을 껐을 때와 켰을 때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운드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다른지 그래프로 보여드릴게요. 유선인 경우에 전원이 켜져 있으면 블루투스와 사운드가 같습니다. 하지만 전원을 끄면 저음부터 고음까지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반대로 이게 중저음이 살짝 빠진다고 보면 됩니다. 볼륨이 전반적으로 살짝 작아서 강브이용으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원을 끈 유선 모드는 정말로 급할 때만 사용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앱에서 EQ를 지원하고 사운드 개인 설정도 있으니까요. 혹시나 사운드 밸런스가 취향에 맞지 않는다면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기능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네, 오늘 새롭게 출시한 제나이저 엑센텀 플러스를 살펴봤습니다. 출시 가격이 349,000원으로 해외보다는 조금 더 올랐는데 이 캐링 케이스나 코덱 그리고 성능 개선을 보면 납득이 되는 가격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엑센텀 가격이 10만원대로 내려가서 고민이 좀 될 것 같아요. 지금은 199,000원이라 가성비가 좋아졌죠. 가격만 놓고 보면 제나이저 시그니처 사운드를 담은 엑센텀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성능을 보면 엑센텀 플러스를 선택하면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확실하게 성능 개선이 된 것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더 고민이 될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럼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리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